30cm면 이만큼 나왔던 얘기죠. 무거운 짐 하나 짊어지고 달리는 거. 최종 합격했고 한국체육대학교도 수능을 맞춰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합격했어요. 자,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학생이 재수한 학생이잖아요. 재수한 학생. 재수한 학생이 동국대학교 실기 전형으로 대학을 갔어요. 그럼 재수는 왜 한 겁니까? 거기에 내신하고 실기밖에 안 들어가는데 재수할 필요가 없었죠. 이해되세요? 네, 여기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니까 동국대학교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실기 가지고 간 겁니다. 기숙학원 들어가서 매달 400만 원씩 주고 학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어서 재수는 왜 했냐? 그런 얘기 저희들끼리 많이 합니다. 정시진 학살입니다. 방금 전에 세 개는 제가 수시 보여드렸고 정시진 학살은 이제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 성적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2, 1, 3. 여기 400점 만점에 이거 환산이 다 됩니다. 그 어디가란 사이트에 점수를 넣어보면 수능 점수도 넣을 수 있는데 다 환산할 수 있어요. 점수를. 환산하면 365점 정도 나왔고 메디신볼 던지기 엄청 못했고 10m 왕복 달리기 9.14인데 여학생이 이 정도면 달리기 잘하는 겁니다. 제자리 멀리 뛰기 여학생이 이 정도 뛰면 아까 남학생이 3m 뛴 거랑 비슷해요. 메디신볼 던지기 못했지만 나머지 실기 잘해서 합격했다. 여기에는 경희대학교도 붙었어요. 이 여학생이. 2, 3, 1. 2, 3, 1은 뭐로 의미하냐면 국어 2등급. 경희대학교는 수학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신에서도 수학 반영 안 해요. 수학 못하는 학생들은 경희대를 타겟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영어 3등급, 탐구 한 과목이 1등급. 그래서 총점 600점 만점에 452점이었고 지금은 실기가 없어졌는데 네, 실기를 잘했죠. 실기 잘하는 학생입니다. 경희대학교 합격. 짜고는 아까 그 과였어요. 이 똑같은 과. 다리 부러진 학생이 조퇴 안 하고 있다가 간 과. 거기도 합격. 역시 2, 3, 1 같은 성적이니까. 이건 여학생 만점 기록. 만점 받고 합격. 요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2.5등급 정도면 인서울 하는데 큰 문제 없다. 실기가 조금 뒷받침되면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좀 앞에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였는데 체육특기자 체육대학 입학자 전체 이제 10,000명이죠. 10,000명 수준에서 예전에 2014년도에서 아까 8,800명 정도 수준으로 움직였잖아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 표에서 보이진 않지만 실제 대학 정원도 저 정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체육계열만 줄고 있진 않다. 흥미로운 건 2014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체육대학 들어가는 여학생들의 수가 지금 비율인데요. 줄지 않고 있다. 그 비율로는 사실은 늘고 있다. 여학생들이 체육 쪽에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많이 계시지만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뭘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 보니까 여학생들이 눈을 안 돌려야 되는데 흘러가고 있고요. 경쟁률을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전체. 경쟁률이 2014년도에서는 전체로 보면 6대1, 7대2였는데 아까 보셨으면 한 8대1, 9대1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모집 인원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체육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건 이쪽에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먹거리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요. 새로운 일자리하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입학자, 입학 전체 서서히 줄고 있죠. 정원이 줄고 있고 이건 지원자들, 지원인원 여학생들의 비율이다. 여학생들은 올라가고 있다. 수시가 이제 아까 제가 원 그래프로 보여줬는데 막대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정시자 전형이 이렇게 많고 수시를 보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사실은 일반 학생들한테 필요 없는 거여서 요거를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관리하는 법 비교과 말씀드린 겁니다. 또 실기도 포기할 수 없죠. 실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시의 대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시에 합격을 시켜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질러놓고 정시로 넘어갈 것인가? 이게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요. 보통 부모님들은 입시하면 위에서부터 딱딱딱딱딱딱 채워놓고 자연스럽게 다 떨어지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내가 난 저긴 죽어도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넣지만 원서를 넣는 순간부터 내가 탈락이 확실해진 순간 이후 일주일까지도 그 대학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그래서 상향해서 6개를 넣어버리면 하나 떨어져도 또 5개 남고 하나 떨어져도 또 5개 남고 정시 준비가 안 됩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놓고 안 되면 정시 가서 승부를 보자 그러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렇게 넣는 순간 학생들은 이게 될 거라는 희망을 요만큼씩 만들어내요. 계속 홈페이지 들어가고 학교 오면 교실에서 계속 검색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작전을 보세요. 이게 안 되면 정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넣어놓고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넣어놓고 수능 준비는 안 하고 계속 자기 합격의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신화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느라고 사실은 원서 접수해놓고 시간이 다 가요. 이제. 저희 교실에도 그런 애들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저하고 의견이 잘 안 맞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 의견 따라가는데 학생 중간에서 담임선생님 지금쯤은 담임선생님 말 들을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대학 찾는 거예요. 너가 나 같은 사람이 합격한 경우는 없나?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럼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공부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수능 보름 남았는데요. 17일. 어려울 겁니다. 그럼 안 되면 정시로 넘어가자 작전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정시도 망하게 된다. 대부분. 그래서 이거 컷을 잘 잘라서 수시에 갈 것인가 아니면 정시에 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정시에 가겠다고 정하면 수시는 완벽하게 연습하고 넘어가는 걸로 써야 됩니다. 괜히 혹시나 한번 이렇게 넣어버리면 학생이 망가져요. 그럴 때 내가 정시냐 수시냐 볼 때 지금 모의고사 보죠. 학생들 모의고사를 3월달부터 매달 봅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계속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정시에 당락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교적 제가 자료도 갖고 왔는데 체육대학 정시 합격생들의 성적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드릴 거니까 수합할 수 있습니다. 수시는 자료가 수합이 안 돼요. 그 자료를 컷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100% 사기꾼입니다. 저희도 어떻게 예측하냐 하면 저렇게 갖고 있는 학생들하고 저희가 보냈던 학생들하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시는 비교적 예측이 정확하게 가능하다. 그래서 몇 점 단위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가 2점만 더 붙으면 붙겠다. 3점만 더 붙으면 붙겠다. 제자리 멀리 뛰기를 1cm만 더 뛰면 합격이다. 탈락이다. 이렇게까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를 가지고 정시에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거기서 안 될 것 같으면 야 희망이 도저히 없어. 그러면 빨리 수시로 돌아와서 수시에 반드시 대학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전략이죠. 근데 안 믿어요. 부모님들도 안 믿고 학생들도 안 믿습니다. 수능에 가면 내 성적이 지금보다는 오를 거라는 희망을 다 가져요. 그래서 수시 6개를 버립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아이하고 얘기해. 할 수 있다. 힘내자. 네가 여태까지 11위 한 것 중에 최고의 한번 노력을 해봐. 학생들은 실제로 최고의 노력을 하고 개인적으로 성적이 오릅니다.
달 동안 성적이 올라요. 근데 문제는 다 올라요, 학생들이. 이게 수능은 상대평가로 나옵니다. 점수가 상대평가로. 다 열심히 해요. 지금 수능이 보름 남아서 다 잠 안 잡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적을 올라갈 거를 가정하고 정시로 넘어갔는데 실제로 성적은 저희가 경험상 보니까 안 올라가. 옛날에 학력고사 볼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3월 성적이 네 수능 학력고사 성적이야. 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이런 데이터는 이제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 아니면 얻을 수가 없는 게 대학 교수들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3월 모의고사, 그 제일 중요한 평가원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성적 우리 학교 학생들을 다 놓고 이게 T-테스트라는 통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분석했더니 3월은 6월에 비해 낮다. 이건 이유가 있게 낮다 이렇게 나옵니다. 3월은 그러니까 6월 달 가면 성적 무조건 떨어져. 3월 달 모의고사 성적이 네가 제일 좋은 성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버렸어요.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6월과 수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이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가지는 설명.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을 70% 정도 설명하는 요인이에요. 저게 설명력이 70% 가면은 거의 저게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네, 저런 요인을 이런 일반 사회에서는 찾기 힘듭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6월 모의고사로 가면은 설명력이 더 올라갑니다. 6월 모의고사는 사실은 수능 성적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 수능 성적을 가지고 빨리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내가 정시에 대학을 갈 수 있나 없나 빨리 판단하고 가능해 보여. 그러면 글로 넘어가는 거고 넘어갈 때는 수시를 연습으로 써야 됩니다. 연습으로. 정시로 가면 실기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에 비슷한 대학 실기 연습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